네, 맞습니다. 제가 삼성 정식 직원으로 삼성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는 삼성 SDS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책임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삼성에 진하게 일을 했죠. 그 삼성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은 삼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삼성과 가까운 그런 인연이 이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할 때 대학원 제 지도 교수님이 삼성전자의 자문 교수님이셨어요. 삼성전자.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삼성전자의 자문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 교수님이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도 자주 하시고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컨설팅 프로젝트를 또 하셨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도 그 연구팀에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삼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았죠.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 있을 때부터 삼성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 이제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 대해서 입사하기 전부터 이제 삼성의 어떤 핵심 가치나 삼성의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원에 마침 그 테크노 MBA라는 수한 과정이 생겨가지고요. 삼성전자 또는 이제 삼성의 여러 그룹사들, 삼성의 여러 그 계열사들의 직원들이 주로 이제 과장급 되는 분들이 MBA 과정 공부를 하러 한 해에 수십 명씩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저희 교수님 수업에 조교도 맡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같은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아주 많이 친해졌죠. 그러니까 주변에는 거의 삼성 사람들만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룹 회사에 비해서도 삼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됐죠. 삼성의 직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대학원 석박사과정 하는 중에도 주변에 삼성 사람들이 아주 많았으니까 삼성 분들과 시간도 많이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대학원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졸업하고 나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첫 직장으로 가게 된 것도 삼성이 되어버린 거죠. 삼성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제가 갔던 이제 삼성 SDS에 거기에 저희 학과의 선배들이 먼저 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추천, 내부에서 좋은 인재들을 회사는 이제 좋은 인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직원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할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물색을 하죠. 이제 그럴 때 선배들이 많고 이러니까 또 저도 자연스럽게 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S에서 근무했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수년 전부터 삼성을 많이 연구하고 그랬던 인연이 있죠. 그러면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시절에서 삼성을 연구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연구들을 하신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전공 분야가 조직, 경영학에서 이제 조직, 전략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삼성전자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부문 R&D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을 진단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R&D 조직이니까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방적이고 뭔가 창의적이고 모티베이션도 자유스럽게 많이 이런 동기부여도 스스로 해가면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거를 잘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그 회사 조직의 어떤 방향성, 전략도 바로잡고 그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죠. 요즘 ESG 경영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요소들 중에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 회사의 운영 시스템, 가버넌스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제가 했던 이제 그런 프로젝트의 연구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낫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큰 회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있을 때부터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큰 기관을 진단하는 의사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을 보고 어떤 회사 조직, 큰 기관을 이렇게 살펴보고 마치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단하듯이 그 큰 조직,
기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치는 일. 그 일이 이제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그런 일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뿌듯한 일이었죠. 삼성 SDS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고, 이제 제가 들어갔던 그 팀의 이름이 이제 삼성 SDS에서도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놓은 그런 팀이었어요. 팀 이름이 퓨처 프론티어 팀이었어요. 퓨처 프론티어 팀. 그 미래의 새로운 어떤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 열어가는 이제 그런 미션을 받은 팀이었죠. 이제 이 팀이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맡아서 이제 했던 일은 기업들이 정보와 IT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의 여러 관계사들이 있는데, 그 삼성이라는 이제 그 회사는 정보화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들보다도 정보화에 많은 투자를 했던 회사예요. 그게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서 정보화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한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화에 투자를 한 것이 정말 성과가 나는지,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어요. 정보화 투자 성과 평가.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회사별로 이렇게 이제 한 회사에 정보 시스템이 수십 개,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는 수백 개의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지, 어떤 정보 시스템이 또는 IT에 대한 투자가 이게 제대로 된 투자였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업 정보화 투자 성과 평가라고 해서 회사가 투자한 정보 시스템, IT 투자가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삼성의 여러 관계사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카드 이런 이제 굴지 회사들을 전부 그 방법론을 가지고서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은 거는 개선하고, 이제 좋은 투자가 됐던 사례는 다른 회사들에 공유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투자 성과 평가를 하는 작업들,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삼성에서 제가 이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삼성의 모든 그 관계 회사들이 다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팀에서 한 일 중에 보면 정보화 투자 성과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정보화 수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카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하는 일을 또 했었어요. 그걸 매년 했습니다. 삼성의 수십 개의 그 관계사들에게 그 조사를 매년 해가지고, 매년 하면 이제 잘하고 못하는 게 드러나니까 못하는 약점인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이런 일을 했었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삼성에 있으면서 그 엄격한 평가를 하고 그걸 피드백해서 개선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아산시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서, 또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걸 실적을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익혔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산시의 일에서나 또는 국가적인 그런 일에서나 여러 부처에서 이제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수백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또 개선하고 하는 거,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삼성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국가의 많은 사업들을 잘 진단하고 평가해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그 산업에는 아주 그 기초적이고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일들도 있고, 하이테크가 아니죠. 그냥 로우테크인 일도 있고, 또 미디엄 테크의 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초인류 하이테크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과 그런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 어우러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그런 하이테크 기술이 없는 소년공이 이제 노동 집약적인 어떤 일을 해서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우리 국가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 지위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선진국의 범위, 선진국의 그 위상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초일류 정신이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초인류의 일처리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삼성에서 경험한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삼성 같은 회사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삼성의 문화, 삼성의 어떤 이제 스피릿으로 훈련된 사람들, 삼성이 일하는 방식으로 훈련된 사람들, 초인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훈련된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되겠죠. 특히 국가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일을 했죠. 삼성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정말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많이 준 거죠. 정말 버거울 정도인데 기회를 계속 줬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에는 회사에서 저를 넣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삼성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핵심 인재로, 삼성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삼성에 있는 동안에 삼성의 그 스피릿이 진짜 뼛속까지 이렇게 파고 들었던 거죠. 삼성에는 삼성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삼성의 제일 기본적인 이 정신, 삼성의 전체 문화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삼성의 그 중요한 직원들에게는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삼성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헌법처럼 두꺼운 책은 아니고 삼성 헌법에서 4가지 딱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4가지.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이렇게 딱 4가지가 삼성 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딱 4가지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에 삼성의 중요한 정신에 토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삼성이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삼성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초인류 기업을 향해서 가는지, 그런 어떤 경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이제 강렬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삼성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할 때도, 제가 그 후에는 이제 포스코에 가서 일을 했는데, 포스코에 가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은 삼성을 비롯해서 삼성과 같은 그런 이제 초인류 기업들의 스피릿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에 우리나라 한국의 회사들로는 이제 삼성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스코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계속해서 삼성의 스피릿을 계속 연구하고, 삼성의 그 스피릿을 포스코라는 이 회사에 이제 이 첨단 IT 회사인 삼성의 그 스피릿을 중후장대한 그 철강 산업 포스코라는 회사의 포스코의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걸 이제 계속 연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퇴직한 후에도 계속 삼성을 연구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그런 걸 연구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워낙 쌓여가지고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삼성의 그 문화에 대해서, 삼성의 정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복입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온양 캠퍼스가 있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디스플레이의 또 최강자가 우리 아산에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우리 아산에 있기 때문에 아산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서 인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기업의 수준은 세계 초인류 기업이지만 정치나 또는 이제 지방 행정은 사실 그걸 못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이 지방의 어떤 정치 행정에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삼성이 하면 뭔가 달랐어요. 삼성이 하면 뭔가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 삼성 고등학교라는 좋은 자사고가 하나 생겼어요.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삼성이 투자를 하고 임직원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그 최고의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박하식 교장 선생님이라는 아주 뛰어난 분을 모셔와가지고 학교의 기틀을 잡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삼성이 아니었으면, 그냥 충남교육청이 만약에 뭘 했으면 저런 좋은 학교는 생겨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때는 삼성고, 이렇게 좋은 삼성고를 그냥 일반고 전환하려고 그렇게 시도도 했었어요.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아산시의 시정과 이 중요한 일들도 저는 삼성이 일을 하는 초인류의 수준으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산을 비롯해서 천안, 아산, 담진, 이쪽으로는 이제 평택,
이제 요 지역이 일종의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하고 지형이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이쪽에 산업체가 엄청 몰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도가 실리콘밸리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고, 우리 이 아산만 주변에 있는 이 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만한 그런 모델이 실리콘밸리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산을 실리콘밸리로 만들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목표입니다. 아산을 실리콘밸리로. 삼성 같은 회사가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정이나 국회의원들의 수준도 거기 따라줘야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방의 정치를 하는 그런 뭐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우리 초일류 기업 삼성의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스피릿, 그런 세계적인 그 경쟁력, 높은 스탠더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좀 전파가 좀 되고, 그래서 시에서 시정을 하는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좀 되면 좋겠고, 또 이제 국가적인 사업들을 이곳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삼성이 일하듯이 그렇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